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투표입니다. 자, 여러분, 헌법 제1조 2항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 행사해 봤습니까? 권력 행사해 봤어요? 권력 행사해 봤습니까? 뭐 해봤죠? 이게 투표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행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권한 행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 제1조 2항의 의미는 투표하는 겁니다. 시민은 반드시 뭡니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끌어보잖아요. 그죠? 끌어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 지금 돈마다 처먹고 여론조사 하면서 우리는 공짜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돈 줘야 돼. 여론조사에 참여 안 하면요.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여론조사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민사회활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정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국민들 정말 멍청하구나. 이렇게 다 처음자에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데 참여해야 됩니다. 왜? 앞에 보면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더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활동하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작담이 납니다. 뭔데 작작들. 여야 싸우지요. 예산 분배 때 되면 여야 없습니다. 막 챙겨줍니다. 쪽 예산은. 적기 다 없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뭐 합니까? 적기 월급 막 쳐올려요. 감시 안 하죠. 그죠? 특히 보면은 지금 19년 안속하지만 그 이전 국회의원들까지는요. 단 하루를 국회의원 직거래를 해먹어도 연금을 120만 원 받는다네. 그리고 폐지가 됐어요. 2018년 8월달에. 또 뭐 함께 드는가 봐요. 또 보면은 뭡니까? 아까 어디로? 예, 방탄국회. 전부터 19대까지 56건의 체포 동의안이 있었지만 통과된 건 몇 건? 11건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시민이 투표하지 않고 그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민활동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국민을 막 분열백책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썩어서 저기 뭐합니까? 짝짝꿍이가 다 잊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시민이 됩시다. 시민.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재영 국제 박사님께서 멋진 강연해 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연 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연 중에 뭐 좋은 내용 주제로 자유투표 가능한데 일단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박사님 강의를 강명기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순에서 제가 하나님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한모통에 있는 그 개집이 있는데 그 개가 300마리 있어요. 300마리 있는데 그 300마리를 떠받치는 개가 몇 마리 있습니까? 9명이면 상부 27, 2,700마리입니다. 그러면 3,000이 되죠. 그것을 언론하고 집합이 되면은 만명이 그 집에 있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신한국당 시절에 혼란이가 나래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김수혜가 끌어앉아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도 노동자처럼 공동 운임금으로 하겠다. 국민임금 안 받겠다. 그 수당 안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나좀 대가는 식으로만 이게 조금 지나기는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가 싹 다가왔어요. 또 지금 말이지 120만 주는 거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저서 워낙 개판을 시키네. 시도의원들이 물켜나면은 국회의원 저 날짜는 어디로 보장한다.
지금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사무실은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의원들 사무실 다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지금 시의원들은 뭐냐면은 저거 왜안 오냐? 이거요. 참 넌센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인원 300명인데 300명이 5,100만을 지 마음대로 휘어잡는 겁니다. 근로자는 무슨 죄를 짓습니까? 역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면 안 쉽니다. 그건 월급 안 줘요. 그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부터 정이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올해 한번 보세요. 7월달부터 지금 국회가 일행했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맨날 길거리 나가고 말지 보수 진보 보는데 보수 진보 논의는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사는 말은 이 참 어려운 참 질문인데 이런 거를 저구의 중앙에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힘들면 힘을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좌파로 보는 그 보수에서 좌파로 보는 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건 다 빼기 그런 거 가서 정말 지금 하루가 다 빼기 그러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박사님이 서울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도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정치인들이 왜 국민의 의사를 받들자고 지금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정치인들의 논리는 조폭하고 똑같아요. 즉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해도 내비는 무조건 오는 겁니다. 이 조폭하고 똑같아요. 정치인의 논리가.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분열을 획책합니다. 분열을 획책해서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어냅니다. 지지 세력을. 반트는 자기 거잖아요. 반트는 자기를 끝까지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또 반트는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지지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합해져가지고 합니다. 밀실에서는 다 잊혀먹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과거에 같으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이다, 우익이다 함께 뭉쳐서 정치인의 분열 벽체에 넘어가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추동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분열 획책에 의해서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위정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입니다. 그런 획책에 넘어가서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합법과 불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이 국민들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상 보수보다 진보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강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원들 집회 같은 거 가지 마! 가지 마라 합니다. 왜? 너와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짝 저 짝 다 따라다니니까 그 지지세의 힘을 얻어가지고 개혁도 안 하고 저끼리 정치도 안 하고 싸우고 만 있지 않느냐. 만약에 집회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자기들끼리 뭐가 싸우겠어요? 국회 안에서 싸우겠지. 그래서 장외 정치의 원인은 바로 국민의 분열을 획책한 정당과 정치인에게도 있지만은 그러한 분열과 획책에 넘어가서 부하내동해서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반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이 잘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은 위에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국민입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진보가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보수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당 3만 원 지돈을 주고 갑니다. 저한테 돈 아닙니까? 돈이 됐어요. 그럼 돈 돼도 그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언론이 잘못됐다고 보면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왜 잘못됐냐? 조중동이나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 맨날
보수의 대를 딱 가라마가라고 말지. 저거 그거 있는 사람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뜻이라 지금 그게 잘못는 거 아닙니까? 국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야당한다 하는 사람은 좀 고려 좀 보는 사람들이 야당했는데 그래도 이제 2018년도에 기력이 일났고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비난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에 가면은 팬클럽 하는 게 있습니다. 팬클럽 하는 게 있는데 이 팬클럽이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의를 저질러도 지지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지지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지지하고 이게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미국에 가면 팬클럽이 있는데요. 미국의 팬클럽은 정치인들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메시지가 갑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팬클럽 해제합니다. 그래서 이 팬클럽 자체가 있기는 있는데 미국에도 이 정치인들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의 왕조 시대에 어떠한 그 수동적인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정치인 시기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도기적 상황인데요. 과도기적 상황인데 국민이 잘못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런 분열을 획책해서 추종자를 만드는 정치인과 정당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2차적으로서는 거기에 부활해동해서 자기가 존엄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정치인의 추종자가 된 국민이 2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이타저타 말로 고쳐질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민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권한 있지 않습니까? 통제권. 그 통제권을 찾기 운동을 벌임으로써 차츰 개선되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하시고 이강 대표님께서 해주십시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시민이 되는다는 말이 가장 저한테는 오히려 꽂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정치에 대안할 수 있는 게 사실 대한정치인데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 못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그 젊은 층에 대해서는 그런 게 어느 한 50대 많이 최대한 60대까지 인정하고 싶은데 10대, 60대 넘으신 분들 보면 이쪽 경상도만 해도 아니면 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목사님 말에 현혹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논할 때 가장 최초 단계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뭐냐면은 내가 대표자를 뽑아놓고 나를 대신해서 일하라고 맡겨놓는 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일하라고 선거에가 뽑아놓으니까 일 안 하더라 이거야. 그죠? 뚱뚱하지도 다 헤쳐먹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온 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여론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시민활동을 통해서 일 안 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왔어요. 자, 결론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사회 현상을 볼 적에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말 하나 묻을게요, 제가. 이 선거 때만 되면 지금은 덜한데 과거에 전라도에 가면은 민주당을 다 찍었어요. 그죠? 경상도에 오면은 그 민정당,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을 찍었어요. 그죠?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정답입니다. 네? 선이에요, 악이에요? 저는 선악이 공정합니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국민의 의사는 내가 속았던, 잘못 알았던, 오해했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보다 상위에 설 수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예. 전라도 지방에서 왜 과거에 민주당을 뽑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로 민주당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것 같거든요. 경상도에서는 왜 옛날에 민정당을 찍었습니까? 민정당이
우리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것 같거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죠?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보다 내가 쏘았든 잘못 알았든 오해를 했든 표출된 국민의 의사보다도 더 정의롭고 선한 것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짜뉴스 처벌과 봤을 때 이게 대다수의 국민은 알아요. 내가 쏟고 있어도 그것은 국민의 의사고, 내가 오해를 하고 있어도 그건 국민의 의사고, 그죠? 내가 잘못 알고 있어도 국민의 의사입니다. 단지 그게 가짜라면 정치적인 문제로서 서로가 이해시키고 홍보함으로써 푸는 것이지, 이것을 법으로 처벌을 해버리면요 나머지가 미추리게요. 가짜가 아니다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법적 판단 전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가짜 뉴스를 충분하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흐름을 봤을 때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꾼 적도 있어요. 옛날에 이회창 문제 있잖아요. 변경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민심이에요. 왜? 자기가 가짜 뉴스의 공격을 받았으면 자기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가짜라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가짜가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사회 전체의 잘못이지 그 가짜 뉴스 자체를 갖다 잘 탓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못이 정화할 능력이 없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능으로서 상당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제하기는 60 넘으신 분들, 그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농사 지시는 그 시골분 나이 드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습득할 수 있는 뭐 인터넷 그룹도 잘 모르시고 좀 그나마 좀 이장님이나 뭐 부회장님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그 60 넘으신 분이 한정됐을 때 그런 분들 교육이 좀 가능한가? 이게 통상적으로 정책을 할 적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처벌한다.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저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처벌하다 보면 이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게 논쟁적인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가짜 뉴스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법이라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지 않는가.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가짜 뉴스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가짜 뉴스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있죠. 때문에 예. 저는 그 수기능과 역기능 이전에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해서 올바른 언론관이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 이런 경우 가능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가짜 뉴스의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 당이 권력을 잡든 저 당이 권력을 잡든 그 법 자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 법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항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서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 그죠? 법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권을 가령 정권이 바뀌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정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정권에 유리한 측면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거겠죠. 교수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큰 대제목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대해서 있는데요. 결국 선생님 결론은 이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합의를 하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소수의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준비해 주신 관계자님도 고맙지만은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교수님한테 정말 저는 존경을 보내고 싶은데 이 사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서는 끊임없이 지역 갈등, 특히 노사 갈등, 또 경제적 대립 갈등,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해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가짜 뉴스와 참 뉴스, 특히 언론들은 교차 검증 없이 그냥 막 쏟아붓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주 미약하나마 가짜 뉴스라는 걸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만약에 이제 정권 자체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제가 갈등의 해소 방안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합의, 두 번째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인데, 근데요 갈등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발전을 가져오거든요. 안 싸우면 짝짝으로 합니다. 갈등이 좋긴 좋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앉아가 사회활동하고 토론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갈등의 결과예요. 그죠? 갈등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투표권 남녀 차별적이고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을 갖고 있었어요, 영국에, 그죠? 그 갈등, 투쟁의 결과로서 1인 1표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나쁘진 않아요. 아까 진보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 길은 맞아요. 맞는데 한 곳으로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갈등이 발전을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m 갔을 때 50cm 당겨줍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의 균형, 이게 발전을 가져옵니다. 갈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정치에서 갈등하지 않으면 여당, 야당의 짝짝꿍이 되거든요. 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최고의 성군은 누굽니까? 갈등과 관계되는 겁니다.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또요. 정조. 또. 예. 이게 갈등과 대립과 관계된 건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조 나왔고 세종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이제 영조, 정조를 들어볼게요. 그때 무슨 정책을 썼어요? 탕평책. 탕평책을 쓰면서 갈등을 막았어요. 다시 말해서 저쪽끼리 뭐 해쳐먹잖아. 전하! 저 새끼 해쳐먹습니다! 야, 이 새끼야, 입 닫아라 개차가 쳐버렸어요. 맞잖아요? 전하! 전마가 해먹습니다! 너 이 새끼 싸우지 마라 개차가 쳐버렸어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영조, 정조도 다. 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정조가 망했잖아요. 나는 영조와 정조를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망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었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딱 나오는 인간 딱 한 명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조선왕조실록에 딱 한 명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강해군? 예? 숙종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숙종 때 경신대출적부터 당파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만약에 한 명 해쳐먹잖아요. 전하 해먹습니다 하면 이 새끼 해쳐먹는 쳐버리는 거야. 전하 정말 해먹습니다 하면 이봐 오락해가 쳐버리는 거야. 오해를 살만한 뽀얀 나무 안에서 가끔도 못 고쳐내는 게 숙종 때예요. 백성들을 숙탈한다 하는 건 상상도 못한 거야. 숙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백성들이 춤을 추었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건 숙종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래요. 입을 막아버리면 나갑니다. 입을 막아버리면. 정조가 성군이라고 하죠. 왜 성군입니까? 정조 끝나고 나서 망했잖아요. 조선조.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묻습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성군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숙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관점을 관료, 왕비를 굳이 말자 이거야. 백성의 관점에서 민중사관적 관점에서 보자 이거야. 보면은 백성들이 수탈을 안 당할 때 인간이 성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마지막 강연하고 다음 전에 정시한 네. 밥 먹으면서 또 자질 풀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상적인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슬리핑 폼의 대표님들 이광욱입니다. 네, 저는 그 보수든 진보